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입니다. 휴일 오후 시간인데 다 평안히 지내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면서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키우고 이렇게 좀 체력을 증강해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 방역 효과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마스크를 잘 써도 그것도 KF94를 착용했을 경우에 6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백신 접종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작년 10월, 11월 이 무렵부터 이제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양당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대 여당 또 거대 야당 계속해서 민주당과 보수를 상징하는 진보를 상징하는 민주당과 보수를 상징하는 국민의힘 이 양쪽에서 그동안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분포도를 볼 때에 무소속이나 아니면 제3정당에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양쪽 후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죠. 작년 10월이었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무난히 이재명을 선출해 놓으면 대통령 당선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덮고 이재명 당선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또는 사실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요. 다 알다시피. 근데 처음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선출할 때는 김부선이 문제는 덮을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고 욕설 파문 이런 것도 그것도 이렇게 문제의식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중에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표면화되어진 대장동 문제도 그래도 그것도 권력에서 눌러서 덮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민주당이 후보 선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민주당을 그동안 계속 지지해 왔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뜻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겠죠. 안철수를 찍든지 또는 다른 투표를 포기하든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왜인지는 몰라요. 왜 이재명을 선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당원들의 어떠한 당원들의 결정이니까 그 결과를 이제 승복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이낙연
갔어야 민주당이 지금같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있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뭐 이낙연 후보가 합리적이고 또 전체를 아우르기에 여러 가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재명으로 되면서 의외였어요, 저는. 굉장히, 야, 이거 민주당 당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생각으로, 의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정권 차원에서는, 아니면 민주당 핵심 쪽에서는 충분히 이재명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을 볼 때 민주당도 워낙이나 이재명의 온갖 추잡한 비리들이,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아마 민주당의 사람들도 선뜻 이재명을 찍기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이재명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민주당에서 무슨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을 공격해도 안 먹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굳혀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표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35%, 36%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대통령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이재명을 밥상에 올려놓고 좋은 생선이니까,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덮을만 하면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또 정권과 같이 이재명의 문제를 덮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뭐 누가 또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뭐 죽었니, 자살을 했니, 이런 것이 또 새롭게 터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욕설이 뭐 160분이 나왔니, 뭐 장영하 변호사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이재명과 관련된 책이 또 발간을 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재명은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지고,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을 밀어주는 것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어젠가 이재명이 발언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몇천 표 아니면 2표 차이로 질 수 있고, 자기가 지면 이 정권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 볼 때 이재명도 선거 도저히 이번엔 안 되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워낙 부정부패, 조폭,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 신도시, 성남시장 하면서 그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를 쳤고,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평택 지역에서 또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또 진행을 했다는 말도 들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다 보니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민주당 쪽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원래가 선동도 잘하고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작도 하고 또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참 능수능란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얼마든지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것 같은데, 무엇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기에 민주당도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다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도 자기가 몇 % 차이로 지면 자기는 감옥에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다. 물론 없는 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뭔가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속도 시키고 감옥도 보내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이제 자기가 나중에 선거에 지고 감옥에 갈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 정권이 없는 죄도 자기한테 만들어서 감옥 보낸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미리 씌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패한다면 자업자득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불공정한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 보고 표를 주라고 하니 국민들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안 되고 있다. 또 이재명을 선뜻 내놓고 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